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2023년 마지막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어제 2023년 들어 처음 곱창을 먹어봤다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이게 참 슬픈 얘기인지. 네. 예,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네. 어제 곱창 맛있게 먹었어요? 어제 덕분에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왜 덕분일까 궁금해하시는데 어제 저희 팀이 전부 곱창을 먹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네. 예, 그 곱창이 참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근무를 하러 다시 올라왔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저희는 곱창을 계속 먹었습니다. 네. 예. 아유, 근데 뭐 하여간 근데 좀 아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2023년에 처음 곱창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자주 사줄 걸. 그게 사실 이제 그 곱창이란 괜찮아요. 그 메뉴 자체가 울어도 돼요. 네, 좀 슬픈 얘기인데 남자들끼리 잘 안 사 먹습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이제 뭐 여자인 친구 혹은 여자친구 혹은 뭐 이제 이렇게 단체 자리에서나 먹지 별로 남자들끼리 사 먹는 메뉴는 좀 아니고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어제 갈비살은 안 먹었어요? 갈비살 먹었습니다. 근데 왜 네. 곱창 얘기만 해요? 갈비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갈비탕도 먹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아니 갈비는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네. 어제 우리가 급하게 갈비살도 시켜서 먹었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교수님에게 교수님 그렇죠. 여기 갈비살도 있네요. 라고 하면서 맞아요. 씩 웃어 보였고요. 저는 그걸 몰랐지요. 네. 예. 참 그 우유정 공부사호 샵 공부사호로 2023년 마지막 방송 여러분의 의견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방송까지 충실히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얘기 시작해보죠. 자, 어제 생각하니까 자꾸 좋아가지고 그냥 웃네. 그럼요. 예. 네. 이제 내년이잖아요, 곧.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소식은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탈당 소식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고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에 합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대구 출신인데 보수정당 불모진 호남에서 총선에 도전한 당내 개혁 성향 소장파 정치인으로 불립니다. 지난 3.8 전당대회 때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고요. 단기간 내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은 필요성이 큰 것은 물론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결단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출산, 지방소멸, 저성장과 빈곤과 같은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문제들이 바로 개혁신당의 주적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지역주의를 근본적으로 타파하는 정당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당 합류 인사를 다음 주부터 소개할 예정이라고도 했고요. 현역 의원 중엔 허은하 의원 외에 합류 의사를 밝힌 분이 있고 차츰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순천 출마를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겠지만 개혁신당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유연성은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근 그룹인 천아인에 속한 이기인 경기도 의원도 이날 오후 경기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탈당 및 개혁신당 합류를 선언을 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오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탈당을 했습니다. 이 탈당을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본인의 결단이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여기에서 이른바 증오의 정치, 비난의 정치, 비판의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정당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전 아주 적합한 발언이었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단지 사실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구 출신으로 보수 정당의 소속으로
호남에서 출마를 계속 도전을 한다라는 의미가 전 굉장히 크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다른 정당에서 어떤 도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정현 전 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와 직접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할 때 이정현 전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보수정당 달고 천하람 위원장 정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호남에 노크를 하면 17년이든 20년이든 되든 안 되든 반드시 대선 후보 유력 대선 후보에서 대권 도전하고 대권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한 적이 있는데 탈당을 한다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나서 개인적으로 뭐 어떤 선택이었는지 좀 두고 보면 알겠지만 조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민주당의 탈당 소식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고문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오늘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신당을 만들겠다 말을 했습니다. 6선 의원을 지낸 옛 동교동계 출신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심으로 민주당의 민주와 정의가 실종되고 도덕성과 공정이 사라졌다면서 말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 사퇴 및 통합 비대위 구성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탈당해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이 전 대표를 돕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으로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호로 대선 패배라는 유빙에 부딪혔을 때 선장도 바꾸고 배도 정비했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선장은 파국으로 배를 몰아도 선원들은 배의 크기만 믿고 자기들만의 선상 파티를 즐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원칙에 귀를 닫고 상식을 조리돌림하다가는 결국 난파해서 침몰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신당에 대해서는 민주 세력 최후의 안전판이자 제3의 선택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국민에게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당의 연대 범위와 관련해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쪽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양향자 의원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쪽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우리를 먼저 세우고 거기에 참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천하람 위원장도 그렇고 이 전 부의장도 공통적으로 이재명도 윤석열도 아닌 제3지대 이야기를 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이번 탈당 그리고 신당 합류 선언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힘을 받을까요? 일단은 말이에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은 6선 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물 정치인이죠. 거물 정치인으로 첫 번째 탈당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두 번째,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사실 동교동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통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장 핵심 인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 인물이 탈당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가뜩이나 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민주당의 정통성 문제가 다시금 제가 볼 때에는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탈당한 문제는 간단하게 그냥 탈당했네요. 앞으로 잘하시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미보다는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잠시 후 5시 20분에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직접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그때 들어보시죠. 네.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샵 연구서 우물정 09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에. 일부러 다 헷갈리게 하려고 바꿨죠. 네. 예? 항상 짧은 문자부터 얘기를 했는데 단문은 아주 참 네, 정말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야, 이 참.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관리 업무를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치사의 현장과 함께했고 한국 정치를 이론화한 분으로 유명하다. 변화를 주도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민주당은 당시 5선의 원혜영 의원이 공관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번에는 일찌감치 개파색이 옅은 외부 인사를 물색을 해왔습니다.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명 비명계 간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라서 내홍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는데요. 다만 임 교수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대표의 정책 자문 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던 만큼 비명계 일각에선 친명 인사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고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관위원장 정해졌습니다. 이번 공관위원장 인선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뭐 내가 이분을 평가하기에는 좀 그래요. 같은 학계에 있는 사람이 같은 학계에 있는 분이고 모르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은 제 모교 뭐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모교 교수를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기는 전 뭐하고 단지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이분이 뭐 이론적으로 뭐 유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는데 이론과 현실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공천이라는 거는 엄청난 과정이에요. 사실은. 진짜 엄청난 과정인데 정치에 여태까지 한 번도 몸담지 않았던 분이 그 엄청난 과정을 물론 성공적으로 하기를 바라겠지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칫 뭐냐 하면 현실 정치를 잘 모르는 학자를 모셔와서 이 또 다른 이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요. 지금 벌써 비명계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간단히 얘기를 한다면 아니 이거 뭐 또 이재명 대표하고 잘 뭐 이 자문 그룹에 있었던 교수를 모셔와 가지고 네. 이것도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벌써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분이 이렇다 저렇다 이분의 성격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 다 떠나가지고 저는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이분이 이 비대위원장을 한다고 공관위원장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공천을 둘러싼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은 되죠.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마친 2월 이후로 잡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여당 내 비윤 현역 의원들의 이탈을 기대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는데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거부권 행사 이후 조속히 재표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본격적인 총선 전국에 들어가기 전에 야당의 공세를 중단시키고 공천 이전 표 집결을 통해서 가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 이런 포석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탈표를 노릴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제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대통령실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민심을 강조를 했는데요. 재표결 시점을 두고는 당내에서 급할 게 없다 이런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민주당의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수용을 촉구한 것을 언급을 했는데요.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다라고 하면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서 여당의 신속한 재표결 입장에 대해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빨리 제의해달라는 건 정말 본인 편한 대로만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한편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여전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폭제로 명품 가방 수수 등의 김건희 리스크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제 본회의 표결에서 이제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여당의 집단 표결 거부에도 본회의장에 남아서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은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재의결 시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재의결 시기도 문제지만
네. 언제 그 이해충돌 소지를 또 제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이 사안을 계속 끌겠다라는 의도가 저는 굉장히 배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여기서 주목하는 게 정치의 사법화 맨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법 과정에 있어서 이 정치 도구화는 아닌지 드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